딸의 논문과 관련된 전자책과 관련된 거 해명 들어보면 스펙 쌓기 아니다. 그리고 이거 대필한 게 아니고 딸이 직접 한 것이다.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까 제가 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은 그 어떤 팬데믹 뭐 그런 동아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요, 어떤 그게 라이팅에 대해서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게 이 논문들이 논문 수준이 아니라 두세 페이지 정도의 리포트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냥 학습 과정에서 학교의 과제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학교 과제로 낸 적이 없다고 아니 말씀드렸죠. 본인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학교 제가 과제로 학교 과제를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스펙 쌓기라고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학습 과정을 저장해 놓는 게 스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입시에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냥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스펙 쌓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뭔지 좀 그러니까 본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한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그것만 어디에 답변해요.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본인이 일부 조력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학에 입시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시에 앞으로 제출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이게 무슨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재단해가지고 그게 그걸 아니라 가정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지금 후보자의 도덕성을 묻는 겁니다.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고위공직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어떤 스펙 쌓기 문제 있다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무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봉사하면 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 이게 반칙이나 편법이 아니라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청문 과정에서 지금 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공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 12월입니다. 제가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그 영어로 썼을 뿐이지. 그리고 IEE라는 곳이 그렇게 문턱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학 논문이기 때문에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기 때문에 원래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이렇게 짧은 논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해 드릴게요. 점성이 높은 유산균, 연쇄 상구균, 살리바리우스 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아 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잠깐만요. 알겠죠.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일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IE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논문도 단독 저자 그리고 공저자로 해서 작성한 논문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모하고 했다고 하는?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한 거라서요.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논문을 그냥 아카이브 형식으로 그냥 습작한 것을 저장해 놨다라고 한다면 왜 방글라데시야 해외 뭐 여러 국제 학술지에 제출을 했는데 그 학술지가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5군데 이렇게 학술지에 제출한 겁니까?
그 학술지라는 것의 수준과 문턱을 좀 봐주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 대학 입시에 외국 입시를 한다 하더라도 숫자한 거라면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숫자한 거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 있었던 거죠. 저장해 놓은 거다. 전 이렇게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거를 해외에다가 돈을 주고 투고를 한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해놓은 것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 문제될 해외 것 같지 학술지에 않겠습니까? 투고해가지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 학술지에 돈을 내고 투고를 한다. 그것도 방글라데시에 있는 학술지까지. 위원님, 제가 그 하나하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려운 거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학술지가 오픈 법정이 액세스 그렇습니다. 저널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 돈을 오픈 내면 액세스 저널을 나중에 저장을 하는 올릴 수 거고요.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봉사활동 지금 장기간 했으니까 뭐 장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그렇게 장기간 해야지 그게 스펙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돈 내고 광고를 하나요, 기사로? 그것은 그게 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긴 했는데요. 그게 대단한 언론사가 아니라 뭐 가로수 같은 거, 인터넷 가로수 이런 식의 그 지역 홍보지인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하고 왜 해외에다가 아닙니다, 광고를 아닙니다. 하냐고요, 인터뷰. 제 딸이 한 봉사활동은 줌으로 영어 가능한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1대1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서 튜터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유수의 언론에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무슨 스펙을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몇 년에 걸쳐서 실제로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어떤 보도 있었지만 지금 광주나 어떤 충청도에 있는 봉사센터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한 봉사다라고 그 센터에 있는 분께서 일부러 인터뷰를 최근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봉사가 아니고 스펙 쌓기일 뿐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조금 제가 그건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봉사활동 일부만 더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미국 지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아까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장려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자료, 봉사활동을 한 시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제출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 외국에서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만 외국에서 있는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홍보 내용을 보고 실제로 많이 이 봉사에 그 튜터로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한 것이니까 그게 그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꼭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국에다 왜 냈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한 가지 더 설명되는 문제 여쭙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의 후보자 아신가요? 예?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그게 본인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가 법 집행관의 지지에서 대기하는 것과 충돌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충돌할 때 그 권리를 충돌하는 대지하는 권리로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의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통해서 법 집행을 강행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게리티 원칙입니다. 저 게러트 룰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게 그 보도가 잘못 인용한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게러트 룰을 잘못 인용한 것이거든요. 게러트 룰이 아니 그건 이미 있는 룰이고요. 아니 미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로 겁줘가지고 증거를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예를 들어서 진술 안 한다고 공직자 잘라두든가 아니 그런 룰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어차피 이건 논란의 영역이 아니고요. 게러트 룰이 어떤 건지는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